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평소에 WTO 무시한 중국, 반도체 위기에 WTO의 애걸, 미, 일, 네덜란드 조사 요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급해졌다라는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지난 10월 미국 단독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했을 때만 해도 타격은 있었지만 낮은 수위에 대응을 했던 중국이 이제 미국이 일본과 네덜란드를 자신의 카르텔로 끌어들이자 다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수위도 높아졌죠. 당시에도 WTO에 제소를 했었지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미국 장비의 대안으로 생각했던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미국과 함께 하기로 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무시해온 WTO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개 국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과거 히토류 수출을 제한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보복으로 한한령을 발효하는 등 폐악질을 저질러온 중국이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는 지금 WTO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히토류에 대해서 또다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히토류 부분은 지금 많은 나라에서 히토류가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WTO의 의견을 싹 무시하던 일을 서슴지 않던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카르텔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WTO에 애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평소에 WTO 무시한 중국, 반도체 위기에 WTO의 애걸입니다. 지난 5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기술 수출 규제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참석한 중국 대표가 이렇듯 3국 수출 규제는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WTO 규칙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막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재는 다자 무역 체제를 깨뜨리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는 아울러 조만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정례회의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계획과 후속 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WTO는 이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죠. 이에 대해 미국, 일본, 네덜란드 3국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번 수출 규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무기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덜란드가 포함되고 있는 EU도 네덜란드의 규정 강화는 안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본도 WTO의 협정에 준한 법률을 대응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일본 요미우리는 중국의 WTO 제소는 국제기구를 이용한 3국의 견제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도 삼국의 제재 의지에 WTO 제소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죠. 지난해 10월 AMD와 엔비디아의 AI 연산을 하는 GPU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GPU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GPU, 그래픽
칩이죠. 그래픽 칩에서 GP, General Purpose, 일반적인 상용을 위한 그 그래픽 장치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이게 AI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칩의 수출 금지는 중국의 AI 기술의 하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엔비디아의 경우 대체 물품을 개발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기존 AI용 GPU에 비해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 제한을 했죠. 이들 모두 중국의 무기 개발, 생산에 쓰이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점 더 가까워지는 중러 관계를 고려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는 동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2개월 뒤인 12월 WTO에 미국 제재에 대한 분쟁 해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네덜란드는 중국을 겨냥해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5, 6, 7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본 역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를 23종 수출 규제를 결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예상을 하는 것은 네덜란드나 일본이나 지금 이 수출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제재 동참은 중국의 가장 약한 곳을 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네덜란드와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는데, 이제 남아있는 숨구멍까지 꽉 막아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노광 장비 분야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노광 장비의 경우 일본의 캐논도키, 그리고 니콘, 네덜란드의 ASML에서 90% 이상 생산이 되는데, 이번 일본과 네덜란드의 미국 제재에 동참으로 중국이 이제 반도체 장비, 특히 노광 장비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자국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으로는 많이 딸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기술 지원까지 불가능하게 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한 미국의 제재 수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면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지금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장비 통제.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보면 14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장비 통제는 SMIC를 겨냥한 것이고요. SMIC. 그리고 18나노 이하의 D램과 같은 경우는 창신 메모리를 겨냥한 것입니다. 창신.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YMTC를 겨냥한 거죠. 그리고 지금 ASML의 EUV 장비 세종 수출 금지, 네덜란드, 일본과의 장비 제재 타진,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건 완료. 우리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YMTC와 창신 메모리, SMIC 등 중국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 이게 결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위를 높여서 40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장비, 이게 40나노 이하까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아까 분리했었던 SMIC나 TSMC나 지금 창신 메모리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게 다 들어가요.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레거시 공정을 지금 많이 공장을 만들었던 중국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40나노 이상의 반도체만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제재 이후 레거시 공정에 집중했던 중국의 전략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도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를 WTO에 제소한 중국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14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은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상 WTO를 식물기구로 만든 중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WTO에 제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볼 때 중국에 대한 제재, 결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볼 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가 거기 중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는데 업그레이드도 하지 못하고, 물론 지금 1년 유예를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장비 투자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결국 한국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나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